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유럽의 굉장히 유명한 무쇠 제품을 만드는 회사의 메뉴를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의 제품은 굉장히 고급 제품으로 잘 알려져 있고 가격이 꽤 높은 제품입니다. 자, 국내 모 유튜브에 어떤 여사님의 활동으로 이 제품을 많은 분들이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꽤 높습니다. 이 제품은 20만 원이 현재 넘게 팔리고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공개되어 있는 메뉴를 보고 짧게 소개하고요. 자, 그것이 다른 회사의 매뉴얼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가령 미국의 회사의 매뉴얼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점을 좀 밝히고 제 생각을 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매뉴얼의 내용이 꽤 많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하고 저희 해석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의 모든 제품은 이제 시즈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 프리 시즈닝, 보통 식용유로 길들이기가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렇지만 구입한 후에 한 3번 정도의 시즈닝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란이 들러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시즈닝이 됐다 하더라도 집에서 한 3번 이상을 다시 해줘야만 완벽하게 이제 계란 후라이도 되고 요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제품은 에나멜 코팅 제품이 아닙니다. 에나멜이라는 것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무쇠에다가 코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화학적 컬러링이 뭐냐면 색깔을 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쇠에다가 뭐 흰색이라든가 뭐 빨간색 이런 것을 입히는 제품이 있는데 그런 제품에 제가 뭐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제품이 이제 단점이 뭐냐면 오래 사용하게 되면 그 코팅이 깨진다고 합니다. 그 깨지면 이제 버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색깔이 입혀졌는데 그것이 요리를 하게 되면 색깔이 바뀐다고 합니다. 가령 흰색의 제품을 이제 사용할 때 만약 김치찌개를 하게 되면 붉은색으로 바뀐다든가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지 않고 그냥 모셔둔다 그래요. 자, 그러나 이러한 무쇠 제품은 쇠주걱을 포함해서 그런 도구들을 써더라도 벗겨지거나 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길들여진 제품들은 사실 코팅막이 없습니다. 무쇠는 원래 구멍이 있다 그러죠. 구멍을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그걸 이제 기름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더 이상 코팅막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굳이 생긴다면 아주 얇게 이제 무쇠 위에 그런 코팅막이 생기기 때문에. 자, 관리 방법은 이제 세척을 하는 경우는 뜨거운 물과 브러쉬를 이용해서, 브러쉬니까 이제 무쇠 전용 그 브러쉬가 있습니다. 아주 뻣뻣한 그런 브러쉬로 이제 긁어내고 마른 행주로 이제 닦아냅니다. 이런 식으로 물기를 제거하는데 세제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찬물을 부으면 안 되고요. 그 뜨거운 무쇠에다가 찬물을 붓게 되면요, 그 깨지기 때문에 약간 식힐 필요가 있습니다. 약간 식혀서 그 다음에 이제 닦아내고 행주로 물기를 제거하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식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가장 뜨거운 상태에서 끓는 물을 부게 되면 그게 기름 같은 게 쉽게 제거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는 이제 물기를 제거할 때 행주로 닦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불을 가열해서 말리는 것도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기름을 바르는 경우는 아주 적은 양의 기름을 바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얇게. 자, 그래서 기름을 최소한 아주 얇게 사실 닦아내듯이 이제 해야 되고, 그러니까 포인트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는 게 아니라요, 닦아내는 식으로 굉장히 얇게 해야 되고, 닦아내듯이 바를 때 종이 찌꺼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표면이 거치기 때문에 여기서 종이 찌꺼기가 생겨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헝겊을 사용하게 되면 계속 또 그 가격이 만만치 않죠. 자, 시즈닝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은근한 약불에서 가열하다가 연기가 나기 시작하면 불을 꺼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가열하게 되면 이게 코팅막이 생기는 게 아니라 코팅막이 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근한 중약불에서 오래 가열하다 연기가 나기 시작하면 불을 끄고, 그때까지 기름을 바르면서 계속 닦아내야 되겠죠. 가만히 두면 이제 기름이 두꺼운 부분이 청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이지다 보면 그게 다음 떡이 되고 다음에 검댕이로 나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종이 타올로 계속
닦아주고 그렇게 합니다. 자, 평소에 기름을 사용하는 어떤 요리를 통해서 팬에 자연스럽게 시즈닝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자, 이 시즈닝은 뭐 색깔과는 아무 관계 없고요. 그 무쇠의 이제 시즈닝이 검게 되었다 해서 뭐 좋은 건 아니고, 예, 검은색이 벗겨지면서 그 무쇠색에 가깝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 있는데 뭐 그래도 녹이 안 슬고 음식이 들러붙지 않으면 되는 거죠. 자, 요리 후에는 제품을 이제 손으로 만질 정도로 식힌 후에 뜨거운 물과 브러쉬만으로 사용하여 씻어낸다고 합니다만은, 자, 제 생각으로는 끓는 물을 부어서 약간 불려두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끓는 물을 가장 뜨거운 무쇠 상태에서 붓게 되면 그때 기름이 이제 떨어져 나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뭐 식기세척기나 이런 것을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고요. 자, 눌어붙거나 찌든 음식물은 뭐 소금이라든가 이걸 닦아낼 수 있고, 자, 베이킹소다를 사용하는 경우 있는데 이것도 이제 좋다고 합니다. 근데 그 베이킹소다를 넣고 끓이는 경우는 코팅막이 이제 많이 녹아 없어진다고 합니다. 자, 세척 후에는 녹방지를 위해서 마른 행주로 물기를 제거한 후에 건조한 곳에 둔다고 합니다. 또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약불을 통해서 말리는 게 좋은데,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좋냐면 약불을 통해서 말리는 게 좋습니다. 닦아내면은 약간 거기 물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닦아낸 후에 불에 다시 가열을 해서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자, 기름을 발라두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겠죠. 여기 기름을 발라두지 않는데, 제가 기름을 발라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다른 회사의 매뉴얼에 따르면 기름을 발라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식용유는 보통 우리가 상온에 두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름을 발라둬도 뭐 기름이 산패되거나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또 두껍게 발라두는 경우는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식지 않은 어떤 팬에 기름을 발라두게 되면 그런 경우는 산패가 됩니다. 기름떡이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논쟁이 되고요. 이것이 꽤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을 발라두느냐, 뭐 기름을 발라두면 이제 보기가 좋습니다. 아주 반질반질하게 깨끗하게 이제 모양은 좋은데 기름 냄새가 나고 쩐내가 날 수 있고,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산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회사의 메뉴를 본다면요, 기름을 발라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은근한 불에 말리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강한 불로 짧게 말리면 됩니다. 그래도 자, 주의사항은 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인데, 요리 전 항상 중불로 제품을 충분히 예열하고 사용한다 하는데, 자, 제가 예전에 동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중불이 아니라 강불도 가능합니다. 불은 강불, 중불, 약불로 이제 하는 것도 좋은데,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중불로 충분히 이해를 하려면 4분 이상 걸리거든요. 자, 요리한 음식을 무쇠에 담아두게 되면 녹이 슬기 때문에 열흘 후에 바로 음식을 덜어내고 세척하는데 뭐 한 20-30분 주더라도 바로 녹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단 길이 잘 들어진 제품이어야 됩니다. 오랫동안 이제 길들이게 되면 그 코팅이 이제 자연적인 코팅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벗겨지지 않습니다. 뜨거운 무쇠를 찬물에 담그게 되면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자, 제품을 이제 여러 개 겹쳐 보관할 때는 자, 녹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제품들을 쌓아두게 되면 그 사이에 녹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습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이 타월이나 이런 것들을 사이사이에 주게 되면 녹방지도 되고, 자, 시즈닝이 망가지는 것을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제가 소개했던 이 회사의, 스웨덴의 유명한 회사죠. 이 회사의, 자, 이 메뉴의 특징을 간단히 요약하면, 첫째, 최초 사용 전에 3번에 5번 시즈닝을 할 것을 권장합니다. 길들이 된 제품도 바로 이제 사용할 수 없고요. 집에서 한 3번 정도 이렇게 기름을 바르면서 길들이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 모든 무쇠 제품이 그렇습니다만은 에나멜 제품들은 코팅이 깨집니다. 그렇지만 이 제품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사용하는 많은 무쇠 제품들, 뭐 소뚜껑이라든가 아니면 그리들 이런 제품들이 마찬가지로 충격, 긁힘, 깨짐이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견고하고 변색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 제품은 자, 모래 틀로 만들기 때문에 표면이 거칠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이 찌꺼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름 바를 때 표면이 까칠까칠하기 때문에
자, 그 점에 주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 세척 후에는 녹방지력에서, 자, 마른 행주로 신속히 물기를 제거한 후에 건조한 것에 보관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기름을 발라두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기름을 바른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바를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부분이 다른 매뉴얼과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름을 발라두느냐 마느냐를 두고도, 자, 미국의 유명한 회사에서는 이제 뭐 기름을 발라둘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뭐 국내에서도 이것이 쟁점이 됩니다. 그리고, 자, 저를 포함해서, 자, 무쇠 진심인 사람들은, 자, 이게 굉장히 이제 고민이죠. 고민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한 매뉴얼에 따르면, 기름을 발라두지 않고 그냥 보관하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자, 스웨덴의 유명한 무쇠를 만드는 회사의 매뉴얼을 가지고 제가 짧게 소개하고 제 해석을 덧붙여서 설명했습니다. 자, 제 해석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하시기 바라고, 제 생각이 항상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무쇠를 사용하면서 가지는 생각들을 서로 교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